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아침 화재 소식을 전합니다. 지은 지 수십 년 된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제 시설이 없어서 순식간에 불이 번졌는데요.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택이 부산엔 2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첫 소식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계속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연제구 거제동 재개발 예정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까만 연기 있다 입니다. 그게 막 내 앞에 확 펼쳐지는데 앞이 밤보다 더 검은 상황이더라고요. 불길이 다른 집으로 순식간에 번지면서 모두 7가구가 불에 탔습니다. 주민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소방관 1명도 진화 작업 중 지붕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불은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주택 밀집 지역은 50년 전 형성된 곳. 재개발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방제 시설도 없어 인명피해 우려도 높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목조 건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빨랐다. 노후 주택은 불이 날 경우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구청이 긴급 구호에 나서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넉넉지 않은 주민이 다수여서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수급자거든. 내가 이거 고물 이거 해가지고 한도 버리고 국가에 주는 거 나는 모자라고. 부산엔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노후 주택이 21만 6,300여 가구에 이르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소방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바로잡기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획보도 신공항 지금이 골든타임.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국토부가 올인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 부산 시민들은 4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군공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6년 부산 강서구 가덕 신공항 후보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시 인터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동남권 신공항은 기존의 김해공항이 더 이상 확장이 어려워서 곧 포화 상태에 된다는 그런 점과 또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대형 전복이 이착륙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소음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어렵다는 이런 점 때문에 김해공항에 대한 대체공항으로서 원래 추진됐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대한 대체공항이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추진하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입니다. 연간 여객 처리 능력 6,800만 명, 국제 화물 운송 세계 3위. 지난 2017년 3단계 확장 공사를 마친 인천공항은 현재 초대형 활주로 3개와 국제선 여객 터미널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4단계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활주로 4개, 2030년 최종 단계에서는 활주로 5개를 보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로드맵에 따르면 4년 뒤 인천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은 현재보다 3천만 명 이상 많은 1억 명, 2030년에는 지금의 2배인 1억 3천만 명이 됩니다. 인천공항은 현재 세계 5위 수준인 국제여객 운송 실적을 2030년까지 세계 3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선 항공 승객을 최대한 인천공항에 몰아줘야 합니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김해공항의 승객 증가가 달갑지 않은 상황,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까지 들어선다면 인천공항으로 집중돼야 할 항공 수요가 더욱 분산될 것이라는 게 말 못할 속내입니다. 공항 운영의 통제권이 국방부
공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해 신공항은 민간공항으로서 공항 용량 확대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연매출 2조 4천억 원, 당기순이익 1조 1천억 원,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 인천공항의 이 같은 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국토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국방부 소유의 김해공항과 달리 인천공항은 국토부 소유입니다. 사실상 인천공항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국토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김해공항은 선거 때만 되면 여론몰이 용도로 잠시 끄집어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김해공항 항공유 저장소 신축 공사 과정에서 공항 주기장 바닥에 균열이 발생해 9달 동안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각 항공기에 직접 급유할 수 있도록 항공유 저장소에서 주기장까지 송유관을 묻는 공사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국제선 5곳, 국내선 4곳 등 모두 9곳의 주기장 바닥에 균열이 발생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위해 주기장을 한 곳씩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항공사들도 일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공사는 오는 31일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기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부울경 검증단 결과가 나오면 지역과 소통하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예정된 총리실 검증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김해 신공항 문제였습니다. 이철환 군무 당시 김해 신공항 확장안 결정 실무를 총괄한 데다 지난 18일 국회 서변 답변서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부산 경남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게 김해 신공항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모르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또다시 김해 신공항도 7조 정도의 돈이 들어갔을 때 이거는 세금 낭비고 앞으로 미래도 없어요. 결국 최 후보자는 기존에 완강했던 입장을 거두고 유보적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과가 곧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증 결과가 저희한테 제시가 되면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실 검증으로 김해 신공항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수용할 뜻이 있음도 밝혔습니다. 이런 검증 결차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이건 수용해야 되겠죠. 이 정부조직법은 이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실 조정의 필요성을 밝힌 데다 최 후보자 역시 입장 변화를 보인 만큼 국토부의 신공항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고의로 후보자 토론회를 피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사상구청장 후보 TV토론회. 토론회장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근 후보가 생방송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오늘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대근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대근 후보의 토론 불참으로 상호 토론 시간은 송숙희 후보의 정견 발표 시간. 김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토론회 불참 사유서입니다. 방송국으로 가는 도중 복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보여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토론에서 제기될 의혹을 피하기 위해
미리 불참 사유를 만들어뒀다고 말합니다. 또 토론회에 고의로 빠지려고 선거 캠프가 미리 여러 차례 회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세를 마치고 들어와서 정말 준비를 하고 있다가 kop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뭐 상황이 안 좋다. 그건 깔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방송국 근처 내과에서 받은 소견서는 선거 캠프가 미리 만들어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선거할 때 그것 때문에 문제된다고 저거 올라가서 다 적어줬대요. 그때 선관위에 다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김 구청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토론회 불참 시 부과되는 벌금 1,000만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는 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고의적인 불참이 아니다. 선관위는 김대근 사상구청장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김 구청장을 불러 직접 조사한 뒤 조만간 영업방해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협회 새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처우가 좋지 않은 선수들을 위해 힘을 쓰겠고 또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팬들에게 있다며 신임 회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연봉 25억의 야구 거물 이대호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새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선수의 이익 도모도 프로야구의 발전과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것. 회장 당선 기자회견에 앞서 고 최동원 선수의 동상을 찾아 헌화한 신임 회장 이대호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이제는 선수협의회 회장으로서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팬들을 위해서 좀 더 즐거운 야구, 좀 더 깨끗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 국내 등록 선수의 20%는 3천만 원 미만의 저연봉을 받는 선수들입니다. 이 신임 회장은 2년간 선수협 회장이 공석 상태였던 만큼 저연차, 저연봉 선수들의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연봉을 받고 2군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힘들기는 힘듭니다. 저도 옛날에 2군에 있어봤지만 그래도 2군 선수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FA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도 있으면. 선수와 야구 팬 사이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노력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를 시작한 이대호 신임 회장은 상반기 중 KBO 구단과 선수 처우 개선 등에 관해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56만 5천 명으로 전체 부산 인구의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 2017년 15.7%에서 1년 사이 0.8%포인트 상승해 고령 인구 상승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부산항 8부두의 생화학 실험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미군의 출근을 막아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남구 간만동 8부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남구 주민 등 50여 명은 미군의 출근 차량을 둘러싸며 강력 항의하다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각종 비리와 사건 사고로 얼룩졌던 LCT 더샵 세계동의 골조 공사가 지난 2015년 10월 착공 이후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